예, 텍스트 태그에서 좀 전에 배운 제목 태그, 문단 태그, 목록 태그 외에 우리가 추가적으로 HR 수평선을 그릴 때, 그리고 루비 문자를 어떻게 쓰는지, 그리고 텍스트 정보를 표현하기 위해서 글자 형태 태그들이 이렇게 있다고 했죠. 요거에 대해서 한번 추가적으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평선을 그리고 싶다. 수평선을 그리고 싶다 할 때는 우리가 이렇게 HR 태그를 쓰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각각 우리 순서가 없는 태그와 순서가 있는 태그 요 사이에 우리가 구분을 해주기 위해서 수평선을 그을 겁니다. 자, HR 이렇게 쳐주면 됩니다. 자, 얘도 보면은 우리가 시작 태그, 마침 태그가 따로 없죠? 그냥 시작 태그만 썼죠? 이거는 뭘 의미하는 거죠? 얘는 표기 방식에 의해서 단독 태그라는 겁니다. 수평선인데 그 수평선을 종료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자, 한번 저장해서 볼까요? 파일 세이브. 자, 요 부분에 HR 이렇게 들어갔죠? 자, 그러면 우리가 제목 태그와 이거 각각 내용이 틀린 부분에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 태그 끝부분 HR. 자, 얘를 문단 태그 밑에도 한번 HR 이렇게 넣어주고요. 순서가 없는 여기 넣어줬죠. 자, 그리고 DL 태그에도 하나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DL 태그에 놓고 이번에는 우리가 루비 문자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루비 태그. 루비 시작합니다. 루비 끝납니다. 루비 안에 스팬 시작합니다. 이거는 스팬 태그는 영역 태그, 좁은 영역을 뜻하는 영역 태그라 했습니다. 자, 여기에 우리가 대한민국이라고 한자로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 한자 키 누르고 큰 대에 한자 키 누르고 나라 한자 민 한자 키 누르고 백성민 국 한자 나라국. 자, 이렇게 대한민국을 썼는데 이거를 읽을 줄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음을 달아줄 때 쓰는 게 바로 루비 문자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하는 건 루비 문자를 쓸 때 표준에 맞춰서 쓰는 방법을 우리가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자, 루비 문자 안에는 RT와 RP가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RT와 RP. 이 RP는 가로를 뜻하는 겁니다. 루비 문자 음을 쓸 때 가로하고 써줄 때 쓰는 게 바로 RP입니다. 자, 그래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괄호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RP 시작합니다. RP 끝납니다. 이게 이렇게 가로를 넣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는 RP 시작합니다. RP 끝납니다. 가로를 이렇게 넣어주세요. 그리고 요 안에
RT 시작합니다. RT 끝납니다. 여기에 대한민국 이렇게 음을 달아주는 겁니다. 파일 세이브 보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대한민국하고 우리가 음을 달아줄 때 쓰는 게 바로 루비 문자. 알겠습니까? 여기서 RP는 안 보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로가 안 보인다고 뭐 걱정할 건 없습니다. 자, 얘를 얘가 각각이 어떻게 보이는지, 웹브라우저마다 어떻게 보는지 한번 보여줄까요? 자, 얘를 이번에는 익스플로러로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루비 문자가 어떻게 보이는지 볼까요? 얘는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각 브라우저마다 똑같은 우리가 태그를 썼지만은 각 브라우저마다 이렇게 틀리게 보이죠. 이걸 같게 보이는 게 바로 웹 표준이라는 겁니다. 웹 표준이라는 거. 자, 파이어폭스 상으로는 어떻게 보이는지 보여줄까요? 자, 파이어폭스에서는 이렇게 보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엣지에서는 어떻게 보이는지 볼까요? 자, 엣지는 이렇게 보입니다. 예, 루비 문자. 이렇게 해서 루비 문자는 우리가 음을 달아주는 것이다. 음을 달아주는 것이고, 음을 달 때는 RT를 쓰는데, 이 RT는 RP에 둘러싸여 있어야 한다. 이게 바로, 웹 표준에 맞는 루비 문자, 루비 태그 사용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문자 태그 중에서 이 부분은 문자 중에서 형태만 의미하는, 형태를 바꿔줄 때 사용하는 글자 형태 태그에 대한 겁니다. 좀 전에 외웠던 게 더 중요한 거고요. 이거는 형태를 바꿔줄 때는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그거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H2 시작합니다. H2 끝납니다. 여기서는 문자 형태 태그 배우기 이렇게 한번 넣어볼까요? 이거 밑에다가 문자 형태 태그에 대해서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굵은 글자. 자, B 시작합니다. B 끝납니다. B에는 굵은 글자 이렇게 넣어주시고, I 시작합니다. I 끝납니다. 자, 여기는 기울어진 글자 넣어주시고, 스몰 시작합니다. 스몰 끝납니다. 여기는 작은 글자 이렇게 적어주시고, 이번에는 아래 달라붙은 글자. 자,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태그 시작합니다.
P 태그 끝납니다. 여기에 아래 달라붙은 글자 이렇게 하고 SUV 시작합니다. SUV 끝납니다. 예, 아래 달라붙은 글자. 자, 또 P 시작합니다. P 끝납니다. 위에 달라붙은 글자. 위에 글자 이렇게 하시고, 자, 이번엔 위 SUP 시작합니다. SUP 끝납니다. 그리고 위에 달라붙은 글자 이렇게 해 보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밑줄 글자 인스 시작합니다. 인스 끝납니다. 밑줄 글자 또 가운데 줄이 그어진 글자 델 시작합니다. 델 끝납니다. 이게 뭐라고요? 가운데 줄이 그어진 글자.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굵은 글자, B, 이탈릭자, I, 아래 달라붙은 글자, 서브, SUV, 위에 달라붙은 글자, SUP, 밑줄 글자, 아래로 글자, 밑줄이 그려져 있는 거, 인스, 그리고 가운데 줄이 그어진 글자, 델,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제목 태그는 이렇게, 글씨 태그, 텍스트 태그는 제목 태그, 문단 태그, 또 목록, 순서가 있는 목록 태그, 순서가 없는 목록 태그, 용어 정의 태그, 또 루비 문자 태그, 그리고 글자 형태에 대한 거, 이렇게 해서 이 HR까지 해서 텍스트에 대한 모든 것들은 우리가 이제 다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뭘로? HTML5로. 그래서 이거를 기본적으로 잘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멀티미디어 정보, 멀티미디어 태그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77번부터 80번까지입니다. 우리 이거 문제 이 번호가 좀 틀린 경우도 있습니다. 그냥 그런 건 상관하지 마시고 요 표기된 대로 적으시면 됩니다. 알고 가는 게 더 중요한 거니까요. 자, 77번부터 80번. 자, 이미지 파일에 관련된 거네요. GIF, JPG, PNG 이미지 파일의 특징을 2개씩 쓰시오. 한번 써보시겠어요? 여러분들 지금 3학년들입니다. 벌써 여러 해를 거쳐서 우리가 디자인을 해왔는데 GIF, JPG, PNG 특징 아직도 모르는 분들 많으시고, 또 어떨 때 GIF를 쓸지, JPG를 쓸지, 어떨 때 PNG를 써야 되는지, 이 작업에 따라 가지고 이 각각의 파일들을 틀리게 써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 잘 구분을 못하는 분들 많습니다.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웹뿐만 아니라 또 웹 코딩에서 필요한 거지만은 전체적으로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한번 적어보세요. GIF의 특징은 어떤 것들이 있냐.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적고, JPG 파일의 특징은 어떤 것들이 있다. 또 PNG 파일은 어떤 것들이 있다. 이렇게 한번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답을 볼까요? 자, GIF 파일의 특징은 배경을 투명하게 할 수 있고 우리가 움직이는 GIF를 만들 수 있다. 이거 꼭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JPG 파일의 특징은 사진 표현에 적합하다. 압축률이 좋다. 압축률은 좋으면서 화질은 좋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진들은 어떻게 하죠? 대부분 JPG로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PNG 배경은 투명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GIF 파일에 배경은 투명하게 할 수 있는데 이 표현력이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PNG라는 파일 형태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배경은 투명하게 할 수 있고, 이 GIF는 우리 그라데이션을 이렇게 표현된 그라데이션을 보면은 지글지글하게 깨진 것들이 보일 수 있습니다. 부드럽게 그라데이션이 표현이 안 되죠. 이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PNG가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특징은 배경이 투명하고 그라데이션 표현이 부드럽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조금 더 보완적으로 설명하자면 이미지 태그는 이미지를 넣을 때 사용하는데, 그 이미지 태그 안에 이미지 src는 쌍따옴표 안에 우리가 GIF나 JPG나 PNG 파일을 불러올 건데, 그럴 때 사용하는 각각의 JPG의 특징, GIF의 특징, PNG의 특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JPG는 주로 뭘 뜻한다 그랬죠? 사진을 많이 이용한다. GIF는 움직이는 GIF 애니메이션을 만들 때 사용한다. 그런데 볼까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라데이션 부분을 한번 볼까요? 한번 우리 보세요. 부드럽게 표현이 안 되어 있죠? 자, 요런 것들 이렇게 이거는 왜 그러냐면 이 GIF 애니메이션, GIF에는 256 컬러로만 표현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컬러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겠죠? 자, 이런 특징이 있다는 거. 그래서 PNG는 이렇게 투명하게 할 수 있으면서 이렇게 색 그라데이션을 이용한 표현이죠. 부드럽게 되어 있죠. 이런 특징을 갖고 있다는 거. 자, GIF 파일 포맷은 최대 256 컬러로 저장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표현에 한계가 있다. 배경이 투명한 이미지나 움직임을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라데이션이 들어간 거는 잘 이용하지 않고 이렇게 단순한 컬러와 깔끔한 것들, 이미지를 주로 표현할 때 씁니다. 어떤 거냐? 만화나 아니면은 우리 로고 형태들은 굉장히 색깔이 많이 들어갈 필요가 없죠. 그리고 로고는 딱딱 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로고 형태나 GIF 애니메이션 만들 때는 우리가 GIF 포맷 방식을 사용한다. 이렇게 꼭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근데 단점, 그라데이션이 부드럽지 않다는 거, 어떻게 계단 형태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 그거에 대한 좀 전에 보여드린 게 그런 표현입니다. JPG 수백만 가지 색상을 사용하여 표현하기 때문에 사진에 많이 사용한다. 그런데 문자나 선, 세밀한 격자 등 고주파 성분이 있을 때는 GIF나 PNG보다는 나쁠 수가 있다. 요거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아주 깔끔하게 떨어지는, 그러니까 사진을 표현할 때는 좋은데 깔끔하게 떨어지는 로고라든지
만화 표현 이럴 때는 적합하지 않다. 차라리 GIF나 PNG를 사용하는 게 좋다는 의미입니다. PNG 장점은 GIF의 그 투명을 갖고 있으면서 이렇게 요걸 보시겠어요? PNG는 GIF보다 압축률이 더 좋아서 좀 더 세밀하게 표현을 해준다는 겁니다. 이거는 GIF고 이건 PNG입니다. 보면은 이렇게 거칠거칠하게 나오죠. 이런 거칠거칠한 부분을 우리가 안티얼러싱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거칠거칠한 부분을 이렇게 중간 단계를 넣어서 부드럽게 표현해 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PNG PNG 많이 사용하고 있죠. 우리가 편집을 할 때도 많이 사용하고 있고, 애프터 이펙트 아니면은 이런 영상 만들 때 또 웹 쪽에서 투명 이미지, 아주 고퀄리티의 투명 이미지가 필요할 때가 있죠. 이럴 때는 PNG를 사용한다는 의미입니다. 로고, 만화 이런 건 GIF, 그리고 어쩔 수 없이 GIF 애니메이션을 만들 때는, 움직이는 동영상을 만들 때는 GIF를 이용해야 되지만, 우리가 고퀄리티의 이미지의 투명 바탕을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는 PNG를 사용해야 된다. 꼭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81번) (82번) 문제입니다.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를 일 때는 이미지 src 땡땡, 여기 안에는 뭘 써야 되는지, alt는 땡땡, 여기는 뭘 써야 되는지, 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src라는 속성과 속성 값을 넣어야 되고, alt라는 속성과 속성 값을 넣어야 된다. 이미지 태그의 alt 속성은 어떤 기능인가, 두 가지를 쓰라는 겁니다. 여기 이미지 src는 경로를 쓰는 거고, alt는 alt 태그에 무엇을 넣어야 되는데, 그 alt 태그의 역할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겁니다. 한번 alt 태그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번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됐나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alt 태그는 이미지를 설명하는 글이 나올 수 있다. 글을, 이미지 설명, 텍스트를 제공한다. 또 하나는 시각 장애인들에게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인지 설명을 해준다. 요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지 태그를 쓸 때는 alt 태그를 꼭 써야 됩니다. alt 태그를 꼭 써야 되는 거는 그게 바로 웹 표준, 웹 접근성을 맞추기 위해서입니다. 이미지를 장애인들은 볼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이미지에 대한 설명들을 alt 태그가 해준다는 의미입니다. 자, 이미지 태그에는 src 속성과 alt 속성을 넣어야 되는데, 이 alt 속성을 넣는 거는 웹 표준, 웹 접근성을 다 적합하도록 하는 것들이다. 그래서 웹 표준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다양한 웹 브라우저, 우리 좀 전에 봤었죠? 우리가 크롬도 봤었고, 익스플로러도 봤었고, 파이어폭스도 봤었죠? 이렇게 각각의 웹 브라우저에도 다 적용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거. 그리고 이 웹을 이용할 때 우리가 PC로도 이용하고, 스마트폰으로 이용하고, 스마트 TV로도 이용할 때 이 각각의 디바이스에서도 잘 표현이 되게 만드는 게 바로 웹 표준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좀 전에 배웠던 이미지를 볼 수 없는 사람들, 색약 장애자들은 또 컬러를 잘 볼 수가 없죠. 이렇게 노약자나 장애인들까지도 고려해서 우리가 인터넷 정보를 제공해야 되는데, 이런 것까지 다 우리가 감안해서 우리가 코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게 바로 웹 접근성에 적합한 코딩이다. 이것들. 그래서
우리가 이 이미지의 Alt 태그를 이용해서 웹 접근성과 표준이라는 게 어떤 건지를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Alt 태그에 대한 추가 설명 부분입니다. Alt 태그는 이미지에 대한 설명과 시각 장애인들에게 어떤 이미지인지 알려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미지 경로가 틀리거나 전송 속도가 느릴 때 먼저 그 이미지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Alt를 적지 않으면 웹 표준 검사에서는 에러가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Alt 속성을 꼭 넣어야 되는 게 그래야지만 웹 접근성에 적합한 홈페이지라고 뜬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미지를 아무거나 다 Alt 속성을 넣어주냐? 그렇지 않습니다. 분리. 우리가 아이콘들 같은 경우 있죠? 의미 없는 아이콘들 이런 것들은 Alt 속성은 써주되 비워둔다는 겁니다. 이렇게 비워둬야 되는 거지. 우리가 이렇게 필요 없는 불필요한 이미지에 설명을 넣어가지고 시각 장애인들에게 불편한 정보를 불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면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 거.